자, 안녕하세요. 냉군입니다. 자, 오늘 경기 제가 느바하고 오후에 있는 경기 이제 도로공사 오바를 제가 묶었죠. 그러면서 제가 게시판에 그 글을 올리면서 자, 도로공사 오바 이거 좀 참기가 힘들다. 결국에 못 참은 게 페인이 됐죠. 어, 충분히 그 오바 그게 약간 함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나라 여자 배구의 그 현 주소상 그렇게 그 팀 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사실은 뭐 엄청난 차이는 이제 없다고 보고 그 이제 흥국생명이 두 번 연속 셧아웃을 했죠. 도공을 상대로 이제 두 번 연속 셧아웃을 했는데 자, 세 번 연속 셧아웃이 나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이제 뭐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그 유저들이라든지 예상을 한 부분이겠죠. 자, 그러면 과연 이제 도공이 비비면서 어, 오바까지도 충분히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177.5라는 기준점을 줬다는 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함정이다. 이게 너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참지 못한 게 오늘의 페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일단은 이제 도르트문트 프렌을 제가 냉문픽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가놓은 상태죠. 어, 일단 이거 기본적으로 지난 경기 그 첼시전과 이제 첼시와 도르몬트 경기를 제가 보긴 했는데 일단은 이제 첼시가 그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에는 문제는 뭐다? 도르트문트의 그 골키퍼의 선방 쇼와 그리고 골 결정력의 부재가 좀 크게 좌우를 했죠. 이제 그러면 이제 과연 그 내일 경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어, 그대로 이제 첼시 홈이라서 뭐 그대로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뭐 전경기 첫 경기에서 첼시가 잘했다고 해서 뭐 도르트문트는 그러면 그 전략 그대로 뭐 첼시가 뭐 경기력이 좋았던 그 상태 그대로 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도르트문트도 감독이 굉장히 유능한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일 경기에서 만약에 이제 도르트문트가 조금 내려앉는 이제 운영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첼시 원정에서 공격적인 운영을 안 한다고 봤을 때는 좀 내려앉는 경기를 한다고 봤을 때는 첼시의 그 골 결정력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도르트문트 승이나 무승부 정도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골목프레를 갖고 이거는 좀 많이 몰리는 픽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챔스는 뭐 몰린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터진다 안 터진다 뭐 조작을 한다 이런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챔스에는 엄청난 큰 상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걸려 있는 상태죠. 양 팀 모두 뭐 주작을 한다는 그런 마음은 없을 겁니다. 실력대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몰린다고 해서 뭐 사망하고 이런 거는 챔스에서는 특히 이 토너먼트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노트부트 프렌을 가봤습니다. 자, 내일 경기 이제 리바 분석 시작할게요. 자, 일단 그 디트로이트가 이제 최근에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뭐 자, 디트는 반등할 여지가 별로 안 보인다. 제가 이제 어제 경기도 그렇고 그 저번 경기 제 디트 코멘트를 할 때 결국에는 디트로이트는 이제 무지성으로 3점 슛을 터트려줄 수 있는 자원들이 현재 없다. 그리고 이제 GTD에 걸리는 선수들이 얼마나 이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자, 이런 선수들이 다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하고, 이제 쿠즈마 선수와 이제 모리스 선수가 결정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현재 워싱턴이 많이 유리해 보이는 상황은 맞긴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워싱턴도 어,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탱킹보다는 이제 플레이오프를 이제 도전하는 방향으로 그 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경기는 워싱턴 일단 잡아내야 되는 경기는 확실하죠. 하지만 이제 워싱턴도 수비적인 약점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래서
뭐 보그다노비치라든지 뭐 헤이즈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디트가 홈에서 워싱턴의 약한 수비를 어느 정도 공략하기 가능하다 라고 봤을 때 일단 동기부여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것이다 라고 보고 워싱턴 일반승 그리고 오버 쪽으로 볼게요. 승리를 하고자 하는 그 의지 자체는 워싱턴 선수들이 더 크겠죠. 그리고 기본적인 전력 자체도 지금 뭐 디트로이트의 어떤 조직력이라든지 그 팀 자체 완전히 무너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주작이 아닌 이상 워싱턴이 뭐 일반승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임이 맞죠. 그런데 이제 자 프레이냐 마인이냐고 했을 때는 워싱턴 마인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특히 이제 쿠즈마 선수가 결정한다고 하면 이제 공격적인 부분에 부침이 있기 때문에 뭐 보그다노비치 선수가 이제 내일은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시에는 어느 정도 디트가 비비는 경기는 해주지 않을까라고 해서 굳이 뭐 그렇다고 디트 프렌을 뭐 가져간다 이런 느낌보다는 워싱턴 일반승 정도도 괜찮아 보인다. 이제 미러키하고 이제 올렸는데 지금 이제 자 미러키는 현재 뭐 사실 이제 1위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거를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주루 할러웨이도 사실은 이제 부상이 굉장히 많은 선수죠. 내일 경기에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할러웨이도 부상에서 많이 이제 부상을 많이 당하는 선수고 이제 쿤보도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죠. 이제 부상에서 이제 2차례 부상당하고 이제 돌아왔기 때문에 관리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무리는 안 하겠죠. 그렇게 이제 무리는 이제 안 한다고 했을 때 할리데이 선수가 내일 빠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이제 존재를 한다고 보고 만약에 할러데이가 안 나온다라는 가정, 자 할러데이가 안 나온다. 그러면 제가 어제 경기 그 브런슨이 빠진 뉴욕 경기 프레인을 가면서 했던 얘기가 있죠. 그 팀의 공격을 담당하는 선수가 빠지면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팀의 수비 중추를 담당하는 선수가 빠질 경우 그 공백은 메우기 어렵다. 그런데 할러데이가 물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공격적인 부분에서도 할러데이가 없으면 꽤나 큰 손실이죠.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할러데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할러데이가 빠진다는 것은 이 미러키 전력의 한 30% 정도가 빠진다고 봐도 됩니다. 자, 그런 이제 상황이고, 자, 올챙이 입장에서 보면 사실 올챙이도 후반기에 지금 이제 로스터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승률을 올릴 이유가 없어요. 이제 제가 항상 이제 올챙이를 이제 말할 때 얘기를 드리는 게 지금 현 로스터를 가지고 올챙이가 정리된 로스터를 가지고 플레이오프를 만약에 뭐 턱걸이로 간다고 한들 그냥 1라운드에 강탈하고 뭐 선수들에게 경험을 주고 이런 것도 사실 없어요. 왜냐면 기존에 지금 있는 선수들 반케로 선수, 바그너 선수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선수들은 나중에 트레이드나 이런 부분으로 나중에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에요. 사실은 이 선수들을 뭐 미래를 가져갈 수 있다, 이 선수들로 경험치를 먹인다 이런 느낌은 전혀 아니거든요. 사실 펄츠도 마찬가지고 게리 해리스도 마찬가지고 뭐 웬델 카터 주니어도 마찬가지고 다 실패한 유망주들을 데려와서 지금 쓰고 있죠. 사실 이 선수들은 기대만큼 커주지를 못했죠. 자, 그런 선수들을 한계가 명확한 선수를 가지고 이제 뭐 반케로를 이제 보좌해서 이 선수들이 대권을 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뭐 미래를 이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이런 선수들이 사실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올챙이의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부세비치 트레이드를 통해서 픽을 더 가지고 있죠. 시카고의 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올챙이는
더 이상 이기면 안 돼요. 탱킹을 해서 물론 샬럿이나 뭐 샬럿 이하로 이제 그러니까 샬럿이 지금 4위에 있죠. 그러니까 12.5%의 확률을 가지는 4위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 샬럿이 20승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사실 현재로서는 불가능에 가깝죠. 하지만 올챙이가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필요는 있죠. 괜히 이제 플레이오프를 가서 광탈을 하느니 조금 더 내려가서 웬 바냐마를 이 팀에 추가시킬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올챙이 후반기는 반대로 가야 된다. 올챙이 후반기는 그냥 무지성 반대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 만약에 할러데이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러키 승, 그 다음에 미러키 마힌이 맞다고 봐요. 자, 언어부 기준점을 봤을 때 저는 지금 이제 올챙이의 그 공격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선수들의 최근의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미러키를 상대로 어느 정도 뇌절을 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저는 언더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제가 말하는 언어부는 다 개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언어부는 뭐 맞춘다는 게 뭐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십시오. 그 언더가 좋아 보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미네소타하고 이제 필라델피아인데 지금 이제 미네소타도 어느 정도 이제 플레이오프에 대한 이제 욕심을 내고 있고 승률을 좀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경기력이 좋다고 해도 오늘 경기에서 사실 필라델피아가 어느 정도 그 제 예상보다는 뭐 고전을 했다고 봐야죠. 고전을 했고, 자, 그 오늘 경기에서 이제 해리스 선수와 이제 터커 선수가 GT에 걸려 있다가 게임 직전에서 빠졌죠. 그게 터커 선수가 빠진다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제가 그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의 수비적인 중추를 담당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이 빠졌다가 내일 돌아올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근데 제가 필라델피아 그 기준점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굉장히 이 경기가 어려워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저는 자, 이 경기가 필라델피아가 이제 원정으로 가는 거죠. 다시 원정으로 가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전을 할 매치 같아요. 미네소타 홈이라는 부분도 있고, 지금 미네소타는 백투백도 아니죠. 홈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필라델피아 오늘 경기에서 어느 정도 체력을 소모하고 원정으로 가는 부분에서 저는, 자, 지금 필라델피아가 약 정배를 받았죠. 이거 충분히 미네소타 쪽으로 갈만해요. 그리고 해리스와 터커, 자, 해리스와 터커가 나온다고 해도 저는 미네소타 쪽으로 볼게요. 굉장히 체력적인 부딪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경기. 그리고 그 전에 필라델피아 일정을 봤을 때도 그 전에 미러키 상대로도 굉장히 격전을 벌이고 그런 원정에서의 또 경기, 그런 부분들이 중첩이 돼서 미네소타 경기까지 이 선수들을 갈아 넣으면서 굳이 부상의 위험을 높이고 이렇게 할 것 같지는 않다. 지금은 이제 딱 20경기도 안 남았어요. 이거 지금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죠. 필라델피아는 100권에 도전하는 팀이기 때문에 후반기에 그 백투백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를 해줄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뭐 지금 이런 선수들, 뭐 특히 뭐 엔비드라든지 이런 선수들은 갑자기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경기에서 백투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명박드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나온다고 해도 저는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무리한 운영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미네소타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온오버 기준점을 이제 봤을 때는 저는 이제 이 경기가 오버 쪽으로 볼게요. 미네소타가 홈에서 야투율이 좋은 편이고 운동 능력도 좋은 선수들이 존재를 하고 사이즈도 괜찮고,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원정에서 어떤 이제 체력적인 부침으로 수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경기. 그리고 최근에 필라델피아 경기를 보면 공격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반등을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두 팀 간에 이제 4득점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지금 뉴욕하고 샬럿인데, 자, 제가 이 경기를 굉장히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자, 개똥배인데, 자, 개똥배인데, 뭔 생각을 많이 해? 생각을 많이 한 게 뭐냐면은, 매일 경기에서 이 경기가 축으로 가져갈 만한 경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느바의 어떤 이제 지금 흐름을 봤을 때, 축으로 가져갈 만한 경기를 부러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게, 자, 축이라면, 지금 최근에 9연승을 했던 뉴욕이 부러진다면, 자, 뉴욕이 부러진다? 이거는 저 사실 홈에서 부러진다는 건 사실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샬럿도 무진성 3저슛 들어가면 굉장히 우선 팀이죠. 물론 이제 볼 선수가 빠져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이 샬럿이 야투가 터지는 날에는 굉장히 상대편이 고전을 하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근데 최근에 그런 경우가 좀 덜 나와서 한번 나올 법한 타이밍이 되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브런슨 선수가 내일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자, 브런슨 선수가 나온다고 하면 뭐 당연히 천군만마겠죠. 근데 이 뉴욕의 1.1의 똥배당을 굳이 뭐 축구로 해서 이렇게 위험 부담을 가져가기가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 경기를 많이 생각했어요. 이 경기를 축구로 가져갈 만한가라고 했을 때, 자, 일단은 1번, 자, 뉴욕의 일정. 자, 뉴욕의 일정을 볼게요. 지금 이제 원정에서 힘들게, 진짜, 뉴욕이 좀 어느 정도 퍼질 만한 이제 경기 타이밍이 되긴 됐어요. 왜냐면 원정에서 마이애미 상대로 굉장한 접전을 하고, 자, 그 다음 경기도 굉장한 접전을 했죠. 보스턴 경기에서 굉장히 접전을 하고 나서 겨우 승리를 거뒀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체력적인 소모는 굉장히 컸을 것이다. 자, 그걸 이제 감안을 하고도, 자, 이 경기 원정 연전을 한 후에 이 경기 홈으로 돌아왔죠. 자, 근데 이 경기 후에 뉴욕은 원정으로 일정을 계속되는 원정 일정을 떠나게 되죠. 자, 그런데 굳이 지금 이제 뉴욕의 원정 일정을 보면 좀 쉽지 않은 상대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근데 굳이 이 경기에서 9연승을 끊고 갈까? 9연승을 끊고 원정으로 갈까? 이 생각을 일단 해봤어요. 그러니까 뉴욕은 이제 이 경기에서 10연승을 하고 원정으로 가는 게 좀 부담이 더 적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굳이 홈에서 그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갈 이유가 있을까? 그게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자, 2번 샬럿의 동기부여. 자, 샬럿은 아까 제가 이제 후반기 그 시할 때 그 누가 시할 때 올스타전 이후에 말씀드렸듯이 샬럿은 지금 지기 위한 동기부여가 있어요. 지금 빅3가 있죠. 이제 사낭, 디트, 휴지 이 세 개 팀인데, 지금 가장 그 중에서 사낭이 이제 16승이죠. 근데 지금 샬럿은 20승이죠. 4승밖에 차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은 경기가 16경기 정도 남았어요. 자, 이 4경기 차이 정도는 충분히 극복을 할 수 있는 차이다. 그리고 하위 3개 팀이 14%죠. 그리고 그 위에 한 개 팀이 12.5%죠. 12.5%인데 이 1.5%의 확률로 웬 바냐마라는 10년, 15년을 울거먹을 수 있는 그 선수가 역대급 재능이라는 선수가 갈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샬럿은 지금 뭐 이긴다고 해서 플레이오프 가는 거 아니죠. 그리고 이 경기가 샬럿의 홈도 아니죠. 원정이잖아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1번에 뉴욕의 일정, 2번 샬럿의 동기부여, 이거를 가지고 저는 일반승을 가져가는 것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일반승 이제 이것도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터트릴 게임이냐, 그러면 주작을 해갖고 이게 축으로 잡을 게임은 터트릴 게임인가 생각해봤을 때 이 두 가지의 이유로 저는 내일 뉴욕 일반승은 할 것이다. 왜냐면 뉴욕이 지려고 걔 내절을 친다고 하더라도 샬럿이 더 내절을 쳐줄 것 같아요. 특히 경기 막판에. 그래서 뉴욕이 어느 정도 주작을 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프렌을 주면서
자, 프렌을 주면서 승만 가져가는 그런 뭐 개 같은 경우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뉴욕 일반승하고 오버 쪽으로 볼게요. 오버 쪽으로 보는 것은 뉴욕의 최근에 그 야투율, 홈에서의 어떤 그 야투율을 최근의 분위기, 벤치에서도 빵빵 터지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샬럿도 분명히 개같이 비빌 가능성이 존재하는 게임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프렌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 이 경기에서. 뭐 프렌이 예상이 잘 안 되긴 하는데 뉴욕이 살살 봐주면서 따라오게 만들면 사실 프렌을 못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일반승 정도만 가져갈 만하지 않는가. 축으로 샬럿이 일부러라도 져줄 것 같아요. 자, 이제 휴지하고 이제 브루클린인데, 지금 브루클린이 최근에 경기력이 반등하기는 했지만 상대가 이제 휴지죠. 휴지면 이제 못 가져갈 이유는 사실 없어 보이는데, 지금 휴지도 이제 뭐 제일러 그린이라든지 케빈 포터 주니어라든지 이런 선수들, 부상 선수들이 복귀를 했고, 그리고 브루클린도 뭐 특별한 이제 뭐 시몬스 선수는 원래 뭐 병신이니까, 원래 빠져있는 놈이니까 자 차치를 하고, 지금 이제 브루클린에 올라가는 경기력이 있죠. 수비도 올라갔고,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올라갔고. 그래서 사실 이 경기가 브루클린이 그 마인을 못하면 그게 말이 안 돼요,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케빈 포터 주니어, 제일런 그린 선수가 복귀를 해서 팀의 운동 능력이라든지 외곽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상승을 할 수가 있는 흐름이긴 하죠. 근데 결국에는 이 팀은 팀이 아니다. 조직적으로 개개인의 능력을 봤을 때는 괜찮은 선수들이 존재를 한다. 하지만 특히 팀 수비와 그 다음에 팀의 어떤 로테이션, 공격에 들어가는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공격의 그 조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의 능력으로 잘 비비는 상황이 나오더라도 경기 막판 되면 뇌절을 치면서 개 사망하는, 핵 사망하는 그런 경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는 휴지가 물론 이제 탱킹을 샬럿이 탱킹을 하는 거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막아야 되는 이유도 있죠. 이 경기에서 굳이 뭐 홈에서 져줄 이유는 없지만 저는 이 경기가 브루클린 승과 마인까지 볼게요. 그리고 자, 언오버는 당연히 저는 언더 쪽으로. 브루클린의 수비력이 좀 괜찮아졌죠. 그리고 수비력이 기본적으로 좋은 선수들, 위에서의 수비가 좋은 선수들이 존재를 하고, 휴지가 공격적으로 많이 팅팅거릴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마인의 언더, 이것도 괜찮아 보여요. 자, 일단 오크라고 이제 골스인데, 제가 예전에 이제 오크라고 골스전에서 골스를 가져가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자, 오클라호마라는 팀 자체가 골스를 이긴다면 굉장히 그것은 놀라운 결과가 될 것이다. 그때 그래 골스가 푸근하게 들어왔죠. 이제 그 이유가 바로 골스는 현 이제 오클라호마의 완벽한 상위 호환이다.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커리가 복귀했음에도 경기를 패배했죠. 그냥 이 경기는 골스 승, 골스 마인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무리 길저스 알렉산더가 미쳐 날뛴다고 해도,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 외곽이 어느 정도 이제 폭발한다고 해도, 골스는 오클라호마의 완벽한 상위 호환이다. 그래서 상성상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구조 자체가. 오클라호마가 내일 경기에서 만약에 골스를 이긴다고 하면 그거 나름대로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될 것이다. 오클라호마는 이제 뭐 물론 이제 지금 목표 자체가 명확하지는 않은 팀이에요. 이제 플레이오프를 갈지 탱킹을 하기에는 좀 늦긴 했죠. 승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플레이오프를 노릴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에는 골스의 기본 전력 자체가 강하다. 그리고 벤치도 더더욱 골스가 강하다. 커리 복귀 효과는 이번 경기에 더 나타날 그 가능성이 크죠.
자, 어느 번의 기준점은 저는 기준이 너무 높다고 생각해요. 골스의 수비, 그리고 상위 호환인 팀을 만났을 때는 공격적으로 비비는 경우보다는 서로 간에 이제 팅팅거리다가 언더가 나는 경우가 많긴 하죠. 그래서 저는 기준점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골스가 최근에 이제 언더를 굉장히 많이 냈죠. 그래서 이번 경기도 굳이 뭐 장줄을 부러뜨릴 이유는 없다. 그래서 예, 골스 승과 언더 쪽으로 볼게요. 자, 언더. 자, 댈러스가 지난 경기에서 반등했죠. 반등을 하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믿을 수는 없다. 지금 이제 어빙하고 돈치치의 이제 공전이 어느 정도 실패가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긴 해요. 이제 뭔가 안 맞죠. 왜냐면 이제 어빙도 어느 정도 이제 공을 소유해야 되는 선수고 돈치치도 헤비 볼 핸들러죠. 그래서 이제 두 선수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보완이 된다는 것보다는 사실 좀 약간 겹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볼을 많이 소유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클러치 상황에서 서로 간에 이제 서로 이타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에게 공을 미루는 듯한 그런 이제 인상까지 하면서 협의한 적도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 두 선수가 공존하는 데는 뭐 롤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래도 워낙 이제 그 개인의 능력치들은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머지 선수들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받쳐준다고 하면은 괜찮을 수도 있겠죠, 이 팀 자체가. 하지만 댈러스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높게 갈 수는 없다, 플레이오프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자, 그럼 유타가 지금 이제 후반기에 굉장히 경기력이 좋지 않다. 이제 선수들을 판매하는 효과가 나오고 있죠. 뎁스와 이제 벤치 구간에서. 그래서 내일 경기 근데 지금 댈러스가 이 정도 그 마인을 받을 만한 팀은 사실 아니다. 특히 지금 이제 수비를 원래 잘했었는데 뭐 필리 스미스도 이제 판매를 하고 수비적으로 조금 약해진 모습. 상대편의 외곽을 많이 허용하고 이제 댈러스도 득점을 많이 하긴 하지만 수비가 약해짐으로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패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유타가 프렌 이상의 유의미한 뭐 그러니까 역배까지도 어떻게 보면 바라볼 수 있는 유의미한 비비기가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카네 선수가 복귀를 한다. 마카네에 이제 해당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선수들이 지금 매버릭스에서 존재하기가 좀 쉽지가 않다. 뭐 레지 블록 선수나 이제 조시 그린 선수가 수비가 좀 괜찮아 보이는 선수긴 하지만 사이즈의 차이도 있죠, 사실. 마카네 선수는 현재 지금 뭐 개인 마크로서 이 선수가 워낙 사이즈가 좋고 리치가 좋기 때문에 외곽슛 던지는 거에 있어서는 사실 막기가 어렵죠. 이 선수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이제 서로 혼자서 팅팅거리는 거 말고는 이 선수를 완벽하게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유타의 외곽슛을 어느 정도 억제를 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댈러스에는 모두 선수가 있긴 하지만 뭐 적극적으로 리머택을 할 수 있는 이제 비면 자원이 좀 부족하죠, 사실.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에서 캐슬러 선수가 매버릭스의 그 골밑에서의 그 공격력을 충분히 억제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서로 간의 외곽 슛 싸움이 된다고 하면 사실 유타도 그렇게 크게 뒤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유타의 프렌 이상의 유의미한 비비기가 나온다. 그래서 유타 프렌으로 볼게요. 그리고 이 기준점은 사실 오바가 좋아 보입니다. 서로 간의 외곽 싸움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제 멤피스가 마지막 경기인데, 자, 멤피스하고 레이커스인데, 지금 이제 레이커스가 러셀가 이제 핸들러 없이 이겨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멤피스도 지금 이제 총자랑을 한 이제 모라트 선수가 빠져 있다. 그리고 아담스 선수도 여전히 복귀를 하지 않는다.
자, 나머지 선수들은 이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죠. 멤피스가 지난 경기에서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지만 역전패로 그 경기에서 거의 클리퍼스를 4쿼터에 시작할 때 15점 차로 이기고 있다가 아슬아슬하게 졌죠. 이 이제 멤피스에 사실 벤치 자원에 있는 선수들 뭐 타이러스 존스라든지 뭐 알다마라든지 콘차라든지 이런 선수도 결국 공격력으로는 무시할 수가 없는 선수들이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이제 딜런 브룩스 선수가 복귀를 하죠. 그래서 이 라인업의 구조를 봤을 때 지금 모라트 선수가 빠진 이후에, 그러니까 모라트 선수가 빠진 이후에 멤피스가 수비적으로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여배 3셋 주작 아닌가요? 아, 죄송합니다. 그게 주작을 예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177.5를 줬다는 것은 오늘 당연히 이제 셧아웃을 안 당할 거라고 다 유저들이 예상을 했었고,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셧아웃까지는 이제 3연속 여배에서 3연속 뭐 페퍼도 아니고 3연속 셧아웃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사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 도공이 한두 세트를 가져가거나 뭐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흥국이 내절을 친다. 그건 예상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3쿼터 전에까지는 그러니까 3세트 전까지는 오버를 예상을 했었어요. 오버 나겠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3세트에 일단은 이제 어느 정도 점수차가 벌어졌다고 해도 사실 흥국이 절실함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이 경기의 동기부여를 가지고 절실하게 승점 3점을 따려고 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면 그 점수차 뭐 6.7점 난다 선수 6.7점 정도 이제 차이가 난다고 해서 뭐 주전 선수들을 제외하고 이런 거는 상상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3세트는 적어도 다른 세트는 모르겠는데 3세트는 의도가 어느 정도 보였어요. 이제 그게 외국인 감독이 뭐 그렇게 해서 자기가 뭐 돈을 벌려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주작이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3세트는 어느 정도 이제 보였다. 그게 저는 이제 뭐 주작 3세트는 좀 어느 정도 이제 보였어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이제 다른 경기에서 제가 뭐 주작이라고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오늘 3세트는 너무 좀 노골적이었죠. 선수를 그렇게 제외를 하고 계속 이제 준다는 게 점수를 다음 세트까지 영향이 있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래서 사실 흥국생명이 뭐 12점을 냈나요? 그러니까 12점을 냈다는 것은 1위 팀이 12점을 냈다. 굉장히 상상이 어려운 일이죠. 좀 아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가 뭐 사실 그 느바 경기에서 단포를 가져갔더라도 그 경기를 사실은 가져갔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오전에 먹고 나서 그 경기를 가져갔으면 좀 덜 억울하잖아요. 근데 그 경기를 좀 못 참아서 이제 묶어가지고 사망을 했죠.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제 실책입니다. 그거는 원래 그런 배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약간 이제 좀 후회를 하긴 했어요. 이제 그게 왜냐면 제가 다르게 생각한 건 단폴 경기에서 그 좀 제가 예상한 결과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특히 뭐 오늘 경기에서 뭐 그 덴버의 경기 프렌 나오고 이런 것들도 좀 보면서 아쉽긴 했어요. 그냥 차라리 그 경기를 가져갈 걸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좀 아쉬웠죠.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기를 제가 볼게요. 마지막 경기가 마지막 경기 일단 레이커스하고 이제 멤피스인데 제가 이제 중간에 설명하다가 이제 그만 이제 이렇게 중간에 얘기가 다른 데로 흘렸네요. 이제 일단 타이러스 존스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이제 공격적으로 보여주고 이제 멤피스가 이제 자모란트 선수가 없었을 때 굉장히 수비적으로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이제 자모란트 선수가 없었을 때
오히려 승수와 이제 승률이 좋았던 이제 그 전례도 있죠. 그 작년 같은 경우에서 이제 모라타 선수가 없을 때 뭐 골스 잡아내고 그런 경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내일 경기에서 물론 레이커스 최근에 홈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이제 하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게 좀 높게 사는 건 사실이지만 이 레이커스의 지금 현재 그 정배 레이커스의 정배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 자, 레이커스의 정배 메리트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는다. 왜죠? 결국 현 레이커스는 갈매기가 해줘야 되잖아. 근데 멤피스에는 누가 있죠? 갈매기를 억제할 선수가 있죠. 갈매기를 이제 억제할 선수가 JJJ라고 리그 최고의 수비수가 존재를 하죠. 갈매기가 그렇게 뭐 힘이 좋고 골밑에서 어떤 몸싸움을 통해서 상대편을 밀어내고 전술을 하는 그런 선수는 사실 아니죠. 이 선수도 점퍼와 그 다음에 골밑에서의 어떤 이제 기술로 득점하는 선수인데 이 자렌 잭슨 주니어가 굉장히 뭐 리치도 좋고 스피드도 빠르고 또 블록시 높이가 좋은 선수고 이제 수비 왕급의 차세대 수비 왕급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 데이비스 선수라고 해도 어느 정도 막아줄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벤치 자원도 마찬가지고 선발 라인업도 그러고 전혀 레이커스에 뒤질 이유가 없다. 예. 아, 내일 이제 WBC 개막전 코멘트. 알겠습니다. 이제 이 경기는 제가 이 경기까지 예측할게요. 이 경기는 이제 제가 멤피스 프렌 쪽으로 보고, 이 경기도 오바 쪽이 조합은, 결론은 그렇대요. 저 이 경기는 오바와 멤피스 프렌이 조합입니다. 일단 그 경기가 저는 이제 그 경기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내일 개막전에 한 경기가 있는 거죠. 이제 경기가 쿠바하고 이제 네덜란드죠. 자 그 경기가 일단 기본적인 전력을 봤을 때는 당연히 저는 네덜란드 쪽이 좋아 보인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투수준 자체가 네덜란드가 좀 괜찮은 편이죠. 이제 뭐 쿠바에는 이제 물론 타자들은 쿠바에도 이제 괜찮은 타자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예전에 이제 그 우리 아마야구 최강이었던 그런 쿠바의 명성보다는 현재 쿠바에는 국가대표에 소집되지 않은 선수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기본적인 그 전력 자체는 네덜란드 쪽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물론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는 좋은 선수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우리가 항상 이제 불을 지르는 선수 이제 젠슨 선수가 네덜란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겠죠. 이번 WBC에서 네덜란드가 이기게 된다면 이제 젠슨 선수가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일 WBC 개막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 야구가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지 내일 이제 첫 경기부터 배팅을 하는 것은 저는 좀 말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어떤 방향으로 이제 WBC가 진행이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첫 경기가. 그래서 그 경기는 일단 관전으로 보고 저는 굳이 그 경기를 뭐 건드릴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그 두 팀 간의 경기를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막상막하의 경기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 경기에서 어제 그 방송에서 WBC에 대해서 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간다고 이제 얘기를 드렸냐면 기본적으로 자 만약에 WBC에 대해서 단포를 준다. 무조건 단포 쪽으로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단포를 주면 무조건 다른 경기랑 묶으면은 이런 경기는 나 다른 경기랑 묶으면은 그 경기가 상황을 해요. 그러니까 굳이 단포를 안 준다고 하면은 가져갈 필요 없고 만약에 단포를 안 준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듯이 이제 일본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우승 후보로 뽑았던 팀이 일본하고 도미니카 그 다음에 미국 요 정도를 일단
많이 축으로 이제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 중국, 일본 당연하지.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다, 사실. 근데 일본을 이제 지금 아직 배당이 안 나온 거죠. 일본은 배당이 안 나왔는데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제 비교하면 거의 아마추어 수준,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 정도로 차이가 크게 난다고 봐야죠. 음. 비교를 할 수가 없다. 보통 1.5 마인 주죠. 야구는 1.5 마인을 주는 대신 똥배를 줘요. 근데 뭐 2.5 마인 줄 수도 있겠죠. 토사량이 더 머리를 굴린다고 하면 2.5 줄 수도 있는데 보통 1.5에 똥배를 주죠. 그래서 뭐 야구 같은 경우에 일본은 뭐 중국 이런 팀 할 때는 마이너를 가져갈 만해요. 예, 가져갈 만하다 중국이. 내일 경기에서 제가 보니까 단폴이 아닌 것 같던데 그 경기가 맞나요? 그러니까 그 네덜란드와 쿠바 경기가 단폴이 아니었다. 단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축으로 가져갈 만한 그런 경기에서 이제 뭐 단폴을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 경기가 일단 단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WBC에서 만약에 지금 어떤 일본 경기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나 도미니카라든지 뭐 그 외에 좀 우승할 가능성이 있는 팀, 뭐 네덜란드라든지 베네수엘라라든지 이런 팀들을 봤을 때 어, 그날 경기에 있는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는 국내 경기랑 같이 묶어서 가면은 국내 경기를 터트릴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포를 만약에 준다면 가져가야 되겠지만 단포를 안 준다고 생각했을 때 국내 경기랑 그걸 묶는 거는 그냥 사망의 지름길인 것 같아요. 특히 굉장히 축으로 가져갈 만한 그런 경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 경기랑 같이 묶어서 가는 것은 저는 자제를 하고 싶습니다. 손을 댈 수 없는 경기랑 같이 묶어서 가는 거는 상관없는데 지금 이제 어 막 일본이 막 1.01 주고 막 1.1 주고 막 이런데 국내 경기 또 괜찮은 게 있잖아. 뭐 페퍼 뭐 반대라든지 이자노리로 갈 수 있는 그런 경기를 이제 갔을 때 그런 경기가 이제 이자놀이 하시는 분들을 사망시키기 위해서 터트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국제 대회가 있을 때 월드컵이라든지 어떤 동기부여 큰 대회들 있잖아요. 이런 경기 뭐 그런 경기가 있을 때 국내 경기에서 쓰나미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일단 그런 면에서도 이제 경기를 좀 관전을 첫 경기는 일단 관전을 하기로 하고 제가 굳이 그 경기를 다른 경기랑 묶어서 갈 만한 메리트가 있는 게임은 아닌 것 같아요. 개막전이 특히 개막전이 다른 경기랑 묶어서 갈 만한 그런 메리트는 사실은 없다. 개막전 정도는 지켜보고 그 다음에 어, 나머지 경기들이 WBC도 군면제가 안 걸려있지 않나요? WBC는 군면제가 아니잖아. 그거는. 그 아시안 게임 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하고 월드컵 정도만 이제 군면제일 겁니다. WBC는 사실 군면제에 들어가는 그건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이제 인정하는 그 면제에서 인정하는 이제 그거는 WBC는 아니죠. 아시안 게임 그 다음에 올림픽 그 다음에 월드컵 정도입니다. 일단은 어, 지금 이제 WBC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동기부여가 없다 군면제. 근데 군대 면제 받을 만한 선수들이 별로 없어 보이던데 이번에 소집된 선수들 중에 그렇잖아요. 이제 군대 면제를 받을 만한 선수들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 소집된 선수들이 추신 선수가 뭐 이제 안호진을 왜 이렇게 안 했냐면서 이렇게 뭐 하긴 했는데 사실 그 우리 김인식 감독이 그런 말을 했나요? 국가대표 대항전 경기는 최정예 선수를 소집하는 게 맞다. 그래서 뭐 기회를 주고 그런 데 장이 아니죠. 기회를 주는 데가 아니고 그거를 실제로 증명을 해야 되는
그거지. 거기서 뭐 기회를 가지고 뭐 경험을 쌓는 그런 무대는 아니죠, 사실 국제 대회가. 무대를 뭐 신인들 뭐 안호진 이런 선수들이 뭐 군대 면제도 안 시켜주는데 뭐 경험을 시키려고 이제 보낸다, 이제 그거는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근데 물론 안호진 선수가 최고의 뭐 우리나라가 뭐 우리나라 최고의 파이어볼러긴 하지만 뭐 그런 면이 있죠. 호주, 한국. 자, 호주가 사실 이번에 그렇게 유의미하게 저는 강팀이라고 보지 않아요. 특히 이제 메이저리그 선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마이너리그 뭐 이런 경험자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서폴드 선수면은 뭐 하나에서 그 애도 개털리던 선수 아닌가요? 그래서 충분히 국내 타자들이 공략을 할 수 있다. 특히 뭐 롯데한테도 뭐 개털리는 그 선수였는데 국가 대표라고 하면 또 다르죠. 그래서 저는 호주랑 한국이랑 한다고 해도 호주 쪽이 굉장히 한국이 굉장히 유리한 경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타자 자체가 한국이 좀 더 나아 보이는 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이제 늦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 새벽에 갔던 이제 경기, 예, 많이까지는 뭐 아직까지 그 경기가 좀 멀리 있죠. 그래서 그건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기본적인 전력을 봤을 때는 마인도 괜찮아 보이죠. 우리나라가 그렇게 야구에서 그렇게 약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최상위권 팀들 도미니카라든지 뭐 베네수엘라라든지 뭐 미국, 일본 이런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이제 전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그 이하급은 됩니다, 사실은. 그 이하급은 이제 된다고 봐야 되니까 돌풀 이제 일단 응원하고 일단 무조건 첼시 지고 포터 경질각이다. 뭐 비기기만 해도 사실 경질각이 나오는 거죠. 비기기만 해도 경질각이 나오고 당연히 내일 경기에서는 물론 이제 돌문을 그렇게 가둬놓고 팰 거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 이제 하베르트 선수도 골 결정이 그렇게 좋지 않고 나머지 선수들 뭐 윙에서 나오던 무드리크 선수 뭐 라든지 내일 경기에서 뭐 무드리크 선수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도르트문트가 첼시는 이제 겉보기는 이제 선수들이 뭐 화려하고 좋죠. 하지만 실속이 없죠. 근데 자, 도르트문트라는 팀을 들여다보면 뭐 선수들은 그렇게 눈에 안 와닿는 선수들, 우리가 EPL을 많이 보기 때문에 주로 안 와닿았다고 이제 볼 수 있지만 세부적인 어떤 팀의 전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실속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도르트문트의 그 조직력과 그리고 그러니까 이름값보다 실력이 큰 선수들이 많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거 지난 경기에서 첼시가 어느 정도 이제 공격적으로 밀어붙이고 경기력이 좋았던 부분이 있지만 지금 뭐 스털링, 뭐 지에흐, 뭐 있잖아요, 무드리크 윙에서 나오는 선수들. 물론 이제 엔조 선수들은 좀 괜찮더라고요. 근데 엔조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골 결정력이 너무나 좋지 않다. 엔조 선수가 떠먹여줘도 사실 노을 선수들이 존재를 하지 않는다. 지금 그리고 최근에 그 저기 마운트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 뭐 치크 선수도 기억하고 하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어떤 이제 옛날에 비해서 폼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이제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뭐 치렐 선수도 마찬가지고 뭐 쿠쿠렐라 선수도 마찬가지고 벤치에 저기 윙어에서도 이제 뭐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 선수들이 뭐야, 저 잘하는 선수 누구죠? 어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은 해봤어요. 자, 이게 뭐냐? 사실 그 배당 흐름이라든지 특히 배당을 준 이런 이제 부진한 팀에 이런 배당을 주고 그리고 이렇게 배당이 홈 쪽으로 떨어지는 이제 구조에 있을 때 지금 저의 그 어떤 그 토토의 경력으로 따져서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 어떤 결과가 주로 많이 나오냐?
도르트문트 프렌뿐만 아니라 햄모 있잖아요. 햄모 보험으로 많이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부러지고 첼시가 2골차 이상으로 이기는 그 배당 흐름이긴 해요. 이 배당 자체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해외 축구에서 어떤 주작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 거겠죠. 근데 내일 경기는 챔스이기 때문에 조별리그가 아닌 챔스죠. 그래서 저는 사실 순수 실력방으로 간다고 본다 이거는. 그래서 도르트문트 프렌 쪽으로 제가 접근을 했고, 사실 이런 경기 결과에서 첼시가 2골차 이상으로 이기는 이런 결과,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기력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배당만 딱 따져봤을 때 이런 경기가 굉장히 잘 나오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첼시가 3대1로 이기고 막 3대0으로 전반에 이기고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오더라.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결과는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이렇게 그렇게 도르트문트 프렌을 간 겁니다. 일단 이제 미넨 파리도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네이마르 선수가 빠져 있죠. 네이마르 선수가 빠진 거는 굉장히 크다. 굉장히 큰 부분이긴 한데, 자, 기본적인 전력 대 전력방으로 봤을 때, 저는 실속을 조금 더 있는 것은 이제 미넨이라고 봐요. 전력 대 전력방으로 봤을 때는 미넨이 조금 더 실속과 조직력이 좋은 팀이다. 물론 이제 파리의 그 음바페라든지 이런 선수는 굉장히 무섭긴 한데, 하지만 저는 이 두 팀 간의 경기를 했을 때 조금 더 실속을 있는 이제 축구를 하는 팀은 미넨이라고 봅니다. 미넨 감독이 좀 못 믿었긴 하죠. 예. 미넨 감독이 지금 전에 이제 라이프치 감독인가요? 전에 이렇게 라이프치에서 왔나요? 좀 못 믿었긴 하죠. 일단 축구도 근데 제가 축구가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축구도 이제 제가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지만 축구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이렇게 분석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축구가 제 주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제 주종목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이렇게 뭐 분석을 해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어떤 이제 해외 배당이라든지 상대 전적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흐름을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 축구를 제가 세분적으로 이제 전술이라는 걸 분석해서 하는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능력은 없기 때문에 축구는 제가 분석은 따로 하지 않고 게시판에 뭐 좋아 보이는 경기가 있으면 제가 픽을 올리고 그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에 대해서도 뭐 제가 좀 좋아 보이는 경기만 이제 냉문 픽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느바 8시 반에 올려줄 수 있나요? 제가 이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거 생업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업을 하고 이제 집에 오면은 한 이제 뭐 9시 뭐 반 요렇게 돼요. 그래서 어 제가 나름대로 이제 또 그 낮에 이제 뭐 참잠에 제가 분석을 하고 하지만 방송 자체는 8시 반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0시경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최선이고 요 시간대에 제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강영희 님도 이제 돌무 프렌 이제 탑승하셨으니까 일단 응원을 하시고 픽 올려주는 거 느바 픽 그러니까 아침에 8시 반 8시 반쯤에 도착해서 알겠습니다. 제가 픽은 최대한 빨리 아침에 저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제가 8시 반 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8시 반에 올려드릴게요. 무조건 8시 반 전에는 무조건 올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돌문 가신 거 적중하시기 바라고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오고 자, 파나마하고 이제 대만 그 경기가 굉장히 어렵죠. 파나마하고 대만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기본적인 전력을 이제 따져봤을 때는 대만이 조금 더 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대만이 조금 더 파나마보다는 조금 더 강팀이지 않은가. 일단 그 경기도 이제 일단 세부적인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대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만 이제 프로 이제 야구도 이제 우리나라 수준은 아니지만 야구를 이제 프로 야구를 운영하는 팀이고 그 나라고 야구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일 돌문 결과를 보고 아침에 제가 빠르게 6시 반 전에 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녁에 해외 축구 가신 분들 전부 다 접종하시기 바라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